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한미 간에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에 합의하는 건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현지는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관심이 있다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현지 한인 매체죠. 아메리카 K의 이상현 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미국 현지 보도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된 현안을 설명했는데요. 예. 뭐 워싱턴 포스트하고 팍스뉴스 또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던가요? 네, 뭐 미국 언론들이 보는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과 우크라이나, 중국인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담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문제. 세 번째로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장애물이죠. 중국의 안보 및 공급망 교란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행동 요청, 뭐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기사 제목이 백악관 방문 주요 초점은 우크라이나와 중국 이렇게 뽑았던데 미국의 다른 언론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진보 매체라고 보죠. 워싱턴 포스트. 근데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도 똑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초점이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예. 또 이번 회담에서 이제 한국은 무엇보다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수 있게 확장 억제, 핵 억제력을 확대해달라는 이제 문제에 1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의 가장 심각한 이슈죠.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 70주년이죠. 지난 70년 동안 커진 국력에 걸맞게 한국도 우크라이나와 중국 대만 문제 등 같은 이런 국제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한미 정상회담 후에 그 공동 선언문에 뭐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예, 뭐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 이제 지원 확대 문제는 이미 양국 간의 논의가 끝난 것으로 여기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번에 이제 도청 문서가 유출이 되면서 발표 시기와 수위가 좀 미묘해지고 복잡해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기긴 담길 것 같은데요. 미국이 한국 측을 배려한다면 공동선언문에 선언적 의미의 표현만 담기고 구체적인 내용을 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는 사실 이제 주한미국의 전력과도 이제 전략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 때도 그랬었고요. 미국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까지를 어느 수준까지 명문화해서 발표할지는 아마 전적으로 한국의 전략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대북 핵 그러니까 그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선언에 담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약속까지 있을 거라고 혹시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예, 문서화에서 나온다는 한국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 네. 그것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도감청 의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혀 일단 미국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덮어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혀 거론이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인플레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문제인데 혹시 여기서 미국이 우리에게 뭐 일종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이걸 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완성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이제 최소한 1년간은 불가능하고요. 음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이제 원산지 규제를 놓고 이것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네. 이 문제도 지금으로 봐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반도체법의 이제 가드레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과 레버리지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할지 미국에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의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반도체법인데 네. 이미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고요. 이 안에서 뭐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지 그런 좀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는 여기서도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게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를 제재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에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는데 혹시 미국에서 확인해 줬습니까? 이 내용은? 로이터 통신에서 이걸 좀 받아서 썼고요. 예. 다른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고 예. 사실상 이런 다른 국가의 무역하고 사기업의 경제활동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런 제안을 한국 측에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 존 컵이라는 담당관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노코멘트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뭐 현지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 정부도 이 문제가 보도된 것에 좀 당황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 부인하지는 않았다가 되는 거네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내에선 MIT 방문, 그다음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설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하버드, MIT 같은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서 그렇지 보스턴에 한인이 한 5천 명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포간담회가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둘러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예. 현지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의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보다는요. 이번 이제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한 그 공군 일병이 이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정도의 이제 가십성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또 이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윤 대통령을 환영할지 아닐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보스턴 방문은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시고요. 예. 지난달에 이제 아프리카 소국이죠. 카보 베르데라는 나라에 대통령이 방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나라 인구가 50만 명인데요. 이 지역에만 8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지금 국내에서는 어제부터 또 하나 이제 논란거리가 불거졌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 관련 발언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네, 오역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이 논란이 미국에도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워싱턴 포스트의 담당한 기자를 저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아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 때 통화한 적이 있는데 한인 기자예요. 한국인 기자입니다. 한국인 기자입니까? 네, 한국말 잘 하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한국 통역도 데려갔을 거고요. 예. 그다음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미국 기자들이 보통이 아니라 이제 미국 기자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그분이 말하지 않은 인터뷰 한 사람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꺽쇠 안에 넣어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아이라는 이제 내 주어 문제잖아요. 예. 만약 그게 확실치 않았다면 그 안에다 꺽쇠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일본을 설명할 때는 데이하고 꺽쇠를 한 다음에 재팬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건 분명히 미국 기자들은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확인하고 나서도 대통령실에 2차 확인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있었고 그래서 주어를 누락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자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의 표기법은 보통 그렇다. 네, 그 같은 기사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서 쓴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 한인 매체죠. 아메리카 K의 이상현 대표였습니다.